안녕하세요. 저는 겉모습보다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30대 직장인 유재현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진가를 무엇으로 판단하시나요? 저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작은 배려, 성실함,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가라고 믿거든요. 물론 그걸 한눈에 발견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이 또 사람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결혼 전에 시어머니의 욕망으로 가득 찬 진심을 보게 되고 말았네요. 한편으론 결혼 전에 시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체 저희 시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제가 이렇게 학을 떼는지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금은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혼부부나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꽤 괜찮은 금은방이라고 소문난 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학창 시절엔 저희 집이 엄청난 부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야, 재현아, 너희 집은 침대나 소파도 금으로 만든 거 쓴다며? 집에 들어가면 화장실 타일까지 금이라던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금으로 된 침대를 어떻게 쓰냐? 허리 아프게. 그리고 누가 미쳤다고 화장실 타일을 금으로 깔아. 아무래도 부모님이 금은방을 하시니 이런 소문이 도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저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제가 돈의 소중함을 알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래 친구들보다 용돈이 적으면 적었지 여유 있게 떡볶이 한 번을 사 먹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게 있었어요. 재현이 너 엄마 아빠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너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딱 대학 등록금까지야. 대학에 가서도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벌고 부모만 믿고 사치스럽게 사는 거 난 절대 못 본다. 이것만 봐도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냉정하신 분들인지 아실 겁니다. 심지어 전 외동딸인데도 말이죠. 덕분에 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뛰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엔 제가 몹시 가난한 집에서 사는 줄 알던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알면 전부 의아하게 묻곤 했어요. 재현아, 너희 집에 금부치가 그렇게 많은데 넌 왜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는 거야? 부모님 몰래 하나만 슬쩍 해도 1년 알바 안 해도 되겠다, 얘. 야,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진짜 그랬다간 당장 나 콩밥부터 먹이실 분들이니까. 나한테 그 흔한 도금 귀걸이 하나 공짜로 안 주신다니까? 하지만 한편으론 부모님이 워낙 엄격하게 가르치셔서 사실 모르고 자란 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전 가지지 못한 걸 탐내기보단 현재 제가 가진 걸 만족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직장도 계약직이었지만 복지도 좋고 조건도 나쁘지 않아 전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친구들이 계약직인데 괜찮냐고 묻기도 했어요. 재현이 너 정도면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정규직인 회사를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난 계약직이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좀 그렇더라. 내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 난 계약직이란 조건보다 지금 하는 일이 재밌기도 하고 또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있다는 게 훨씬 중요해. 솔직히 말하면 정규직이라고 무조건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음에 안 드는 회사 들어가서 버티는 것보다 지금처럼 나한테 잘 맞는 데서 일하는 게 훨씬 좋아.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 또 뚝심하면 유재현이지. 누가 널 말리겠냐? 넌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임원직까지 하래잖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던 건 그만큼 저희 회사에 애정이 있었고 좋은 동료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회사에선 그 흔하다는 계약직 텃세도 없고 특히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선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저희 과장님은 회사 창립 이래 최연소 과장을 단 분이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건 말할 것도 없고 후임들에게 자상하고 존경스러운 선배로 입소문이 자자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최연소로 과장을 단 이유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 과장님이 제게 첫눈에 반해 호감이 생겼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전 잠깐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사적으로 이렇게 연락하는 거 불쾌할 거 압니다. 하지만 나도 더는 억누르기 어려울 만큼 재현 씨를 향한 마음이 커지는 걸 어쩔 수가 없네요. 혹시 이런 제 고백이 많이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과장님의 고백은 평소 성격처럼 차분하고 예의 있었어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 매사에 열심히 한 과장님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에 열중한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오래전부터 제 이상형은 외모나 겉모습보단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였거든요. 결국 전 과장님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사귀면서도 남자친구는 공과사를 굉장히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회사에선 여전히 과장님으로 절 대했고 사무실에서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도 없었어요. 처음엔 그런 모습이 살짝 서운하긴 했지만 동시에 한편으론 그런 철저한 태도가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고 멋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엔 다시 다정한 남자친구가 되어주기도 했고요. 아까 내가 보고서 가지고 잔소리해서 기분 많이 상했지? 미안해. 아, 회사에서 몰래 연애하기도 정말 힘들다. 남자친구는 그러더니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지금처럼 몰래 숨어서 만나는 사이 말고 당당하게 같이 퇴근하고 집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어. 나 재현이 네 옆에 당당하게 서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남자친구는 제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몹시 긴장한 듯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언제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말까지 더듬는 걸 보니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난 이런 당신이라서 더 좋은데? 나도 이제 당당하게 당신이 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전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비 남편은 추진력이 좋은 편이라 곧장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예비 남편을 좋아하실 건 알았지만 평소에 워낙 무뚝뚝한 편이시라 혹시 남편이 괜히 상처받진 않을까 걱정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 사위사랑 1등인 분들이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사이가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인성까지 끝내주는구먼. 내가 평생 하는 일이 뭔가, 이 보석이 얼마나 가치가 있나 보는 일 아닌가. 내가 보기엔 우리 사이는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전 엄마가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분인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빠도 연신 우리 사이 하시며 예비 남편을 반기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께 남편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예비 남편이 바쁜 일이 있다며 퇴근을 하고 급하게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없이 어딜 그렇게 가나 했더니 알고 보니 저희 아빠를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사실 그 무렵 저희 아빠가 최신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바꾸시고 사용법을 몰라 매번 힘들어 하셨거든요. 예비 남편은 그걸 알고 아예 아빠를 모시고 핸드폰 사용법 가외를 해드렸답니다. 장인어른 잘 보세요. 매번 번거롭게 은행까지 가셔서 업무 보지 마시고 이 어플을 까시면 집에서도 은행 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파란색 그림을 클릭하시고요. 어디. 아,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 된다고? 저희 아빠 굉장히 기계치에다 고집도 센 편이라 솔직히 알려드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예비 남편은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그렇게 몇 시간이고 사용법을 알려드리더라고요. 전 또 한 번 남편이 존경스러웠어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평소에 엄청 좋아하시던 가수분이 있으셨거든요. 엄만 매번 그 가수 콘서트에 가고 싶어 하셨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저 역시 표를 구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 쟁쟁한 경쟁률의 콘서트 표를 무려 2장이나 구해왔더라고요. 어머, 이거 이번 가을 콘서트 표 아닌가? 자네 이걸 어떻게 구했어? 재현이도 맨날 구해본다고 하고 못 구한 표인데. 장모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쁘네요. 사실은 회사에 젊은 후배들한테 선물 하나씩 해주고 부탁했어요. 역시 젊은 친구들이 손이 빠르던데요. 예비 남편은 후배들에게 부탁까지 해가며 어렵사리 콘서트 표를 구한 거였습니다. 덕분에 저희 엄만 친구분까지 데리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콘서트를 다녀오실 수 있었죠. 그때 공연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때 생각만 해도 아직도 내 심장이 쿵쿵 뛰는 것 같다니까. 꼭 학창 시절에 소녀팬이 된 것 같았다고. 이게 다 우리 사위 때문이잖아. 고마워, 사위. 예비 남편은 외동딸인 제게 못해드리는 부분까지 챙기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제 부모님께 작은 선물이나 기념일 이벤트를 챙기는 건 물론이고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일까지 먼저 살펴주셨죠. 전 결혼 전부터 가족처럼 처가를 살피는 예비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만큼이나 시댁을 챙기고 싶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있는 네 식구였는데 예비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 꽤 복잡한 집안 사정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고3이던 때 이혼하셨어. 두 분 다 시골 분들이라 멀리 가지 못하고 지금도 한 동네 살고 계시긴 하지만 솔직히 난 아직까지 어머니 얼굴을 보고 사는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정도야. 내 입으로 우리 어머니 흉을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해돼도 너무하신 분이거든. 오죽하면 내 동생은 어머니 얼굴 보기도 싫다고 고향엔 얼씬도 안 하겠어. 그러면서 예비 남편은 시모가 대체 어떤 분인지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성격이 사납기로 동네에서 유명하셨어. 보통 싸움닭이라고 하지? 우리 어머니가 딱 그러셨으니까. 어쩌다 집 앞에서 외지인들 차가 지나만 가도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내시고 시장에 가면 상인들과 안 싸우시는 날이 없었다니까. 어머니 본인 마음에 안 드시면 그게 누구라도 막말하고 화내고 툭하면 싸우고. 나도 어머니랑 인연을 끊을까 골백 번도 넘게 고민했는데 그래도 날 낳아주신 분이라 어쩔 수 없이 연을 이어가고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혹시 어머니를 만났을 때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그래. 그러면서 예비 남편은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키지 않으면 심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체 어떤 분이길래 아들인 예비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나 궁금하기까지 했어요. 아, 어머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근데 난 괜찮아. 당신이 미리 말해줬으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볼게. 그리고 당신이 내 옆에 있을 거잖아. 남편은 제가 약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자 표정이 심각해지며 잘하면서 있었던 일도 모조리 말해주었어요. 한 번은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 굉장히 어려운 집안 어르신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우리 집에 오실 때 하필 빈손으로 오신 거야. 어머님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 그때가 식사 때였는데 어머니가 그 어르신께 다 식은 찬밥을 드리는 거야. 집에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이라면서. 그 때문에 어르신도 굉장히 불쾌하시며 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아버진 그날 큰 싸움을 하셨지. 그 싸움 끝에 이혼까지 하신 거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예비 시몰 찾아뵐 때 절대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집안 어르신께도 그렇게 행동하시는데 제가 빈손으로 갔다간 물벼락을 맞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남편의 말이 정말 과장이 아니라는 걸 시누이를 만났을 때 또 한 번 알게 되었어요. 새언니한테 이런 말 미안하지만 난 솔직히 우리 가족, 특히 엄마랑 다시 엮일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새언니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우리 오빠가 알아도 아무 말 못할걸요? 그만큼 우리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이한테 어머님에 대해 익히 들어왔어요. 혹시 아가씨는 왜 어머니가 저러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걸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사람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한테 소금을 뿌린 거 있죠? 그게 어디 어른이 할 짓이에요? 신우인 결국 시모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시모와 절연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신우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가도 혹시 계약직이라고 소금을 뿌리는 건 아닌가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그쯤 되자 시모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져갔고 솔직히 결혼에 대한 확신도 약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잡아준 것도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게 한결같이 단단한 믿음을 주었거든요. 재현아, 어디까지나 결혼은 우리 둘의 문제야. 어머니가 어떻든 난 당신 편일 거고 당신을 꼭 지킬 거야.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당신이니까. 혹시 네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나를 믿고 지켜봐줘.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미리 어머님에 대한 예방주사를 잘라줘서 나 어머니께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을 각오가 돼 있어. 너 혹시 모르잖아. 어머님이 날 좋아하실지도. 그러니까 얼른 뵙고 인사드리자. 아버님도 나만 기다리고 계시다며. 전 그렇게 예비 남편만 믿고 드디어 시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3시간쯤 걸리는 지방이었어요. 시모는 읍내에 계시고 시아버님은 시모가 꼴보기 싫다고 읍내에서 떨어진 작은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과 전 먼저 읍내에 들려 시모를 찾아뵙고 그 다음 시아버님을 뵈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읍내에 도착하기 전 먼저 시모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30분 이내로 도착할 것 같아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예비 남편은 제가 듣기에도 참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모의 말투는 참 쌀쌀맞았어요. 넌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야 귀여우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굼뜬 애가 아닌데 보나마나 네 여자친구라는 그것이 게으름을 부렸겠지 뭐. 그때 전 제가 들은 말이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직접 하는 말이 아니래도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걸 아실 텐데요. 남편도 시모의 말에 깜짝 놀라 급하게 통화 음량을 줄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말이라 차가 좀 막혀서 그래요. 그리고 원래 말씀드린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서둘러 갈게요. 그렇게 통화가 끊어졌고 그 뒤로 한참이나 예비 남편이나 저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 시모의 집 앞에 도착할 즈음엔 전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드디어 시모를 만났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하면 시모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강아지는 복순이죠? 복순아, 안녕? 그때 마당에 서 계셨던 시모의 첫인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팔짱을 척 끼고 절 위아래로 살피며 탐문수색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시모 옆에서 반갑다고 꼬리를 치고 있는 강아지가 대단해 보일 정도였죠. 넌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니? 아님 똥개한테 인사를 하는 거니? 누가 보면 내가 복순인 줄 알겠다 너. 아 그리고 내가 왜 네 어머니야? 시모는 제가 강아지에게도 인사를 한다며 버럭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는 예비 남편을 보고 방긋 웃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혼자 운전하고 오느라 얼마나 피곤할고. 어서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 저 혼자 운전 안 했어요. 휴게소부턴 이 사람이랑 교대해서 왔다고요. 시모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우리 아들만 고생했다며
남편만 챙겨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까지 내심 1박 2일로 시부모님을 뵈러 왔다고 약간은 들떴던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죠. 집 안으로 들어서니 그래도 꽤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걸 혼자서 다 하셨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너 좋아하는 족이랑 갈비찜 했다. 그러게 엄마 집에 좀 자주자주 오지. 그래야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실컷 해주지. 시모는 마치 제가 안 보이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밥상도 전부 아들을 위해 차린 것이라는 듯 눈치를 줬어요. 시모가 그렇게 행동하자 예비 남편은 제 팔을 끌어당겨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이나 맛있는 반찬은 죄다 제 앞으로 끌어왔어요. 당신 휴게소에서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잖아. 많이 먹어.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음식 솜씨가 좋으셔. 잘 먹을게, 어머니. 남편 덕분에 겨우 한술 뜨긴 했는데 그래도 시모의 음식은 꽤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먹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요. 시모는 생선가시 하나하나를 발라 남편 밥그릇에 놓아주더라고요. 그 풍경 속에 저만 없었다면 참 다정한 모자관계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를 이어가는데 그때 시모가 갑자기 탁 소리가 나게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넌 아직 젊은 애가 관리도 안 하니? 그렇게 고기 반찬만 집어먹으니까 살이 찌지. 아이고, 얼굴에 저 살 좀 봐라. 얼굴이 아주 달덩이 같네. 솔직히 제가 키가 160이라 작긴 하지만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가끔은 말랐다는 소리도 듣고요. 시모는 제가 본인 아들 갈비찜을 뺏어 먹는다고 생각했는지 제 면전에 대고 뚱뚱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수치심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처음 인사 와서 밥 먹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밥을 맛있게 먹어주면 오히려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현아,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밥 먹어. 물도 좀 마시고. 남편은 그러면서 다정하게 제 컵에 물을 따라주었어요. 시몬 그게 또 못마땅했는지 아예 자세를 고쳐 앉고 본격적으로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대체 넌 내 아들 뭐로 꼬신 거니? 애를 어떻게 꼬셨길래 지엄마 앞에서도 네 편을 들어? 예비 시모는 제게 질문을 가장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중견기업 과장인데 그 정도면 잘난 아가씨들이 서로 만나고 싶다고 줄을 설 거 아니야. 근데 듣자 하니 넌 계약직이라며? 정규직 과장하고 계약직 대리가 말이나 되니? 그제야 전 예비 시모가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본인 아들에 비해 제 지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시모가 트집 잡는 이유를 알고 나자 전 어이가 없으면서도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저도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첫 만남에 어떻게 꼬셨냐고 묻는 건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면 저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했고 예상대로 시모는 얼굴이 벌개져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 앞에서 잘났다고 떠드는 거야? 요즘 것들은 어른 앞에서 아주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지 잘났다고 시부모를 가르치려 든다니? 이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널 마음에 안 들어 한 거야. 내 아들은 훨씬 잘 나갈 인재인데 솔직히 네가 발목 잡는 거 아니냐? 계약직 주제에 어떻게 과장을 노려? 너 혹시 꽃뱀 그런 거 아니야? 네 관상을 보니까 딱 그렇네.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전 어머님 잘난 아들 발목 잡은 적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마음을 통하는 일이지 누가 일방적으로 매달린다고 결혼이 되나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 관상이 딱 며느리 잡을 관상이시네요. 서로에게 이렇게 막말까지 주고받으니 더는 밥은커녕
물 한 잔도 마실 분위기가 아니게 되었어요.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남편도 화를 참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시모는 더더욱 날뛰며 제게 삿대질까지 하더라고요. 난 너같이 기본 예의도 모르는 걸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뭐? 내 관상이 며느리 잡을 관상이라고? 오냐? 그럼 오늘 네 말대로 며느리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던 그때 남편이 갑자기 식탁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비 남편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이라 저도 시모도 깜짝 놀랐어요. 잠시 예비 남편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쇼핑백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시모를 위해 꽤 신경 써서 준비한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이거 보여요? 이거 장모님하고 재현이가 어머니 드린다고 얼마나 신중하게 고른 선물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나 신경을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럴까봐 내가 다시는 어머니 안 보려고 한 거예요. 뭐? 선물? 아이, 그런 게 있으면 진작에 말하지. 무슨 선물인데 그래? 시몬 그러더니 남편 손에서 쇼핑백을 냉큼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선물을 보곤 표정이 싹 바뀌어선 누가 봐도 티가 나게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아, 이거 금목걸이 아니야. 세상에 이게 몇 돈짜리야? 아이, 넌 이런 걸 가져왔으면 빨리 말하지. 뭐 서프라이즈 선물이니? 어머님 많이 기뻐 보이시네요. 저희 엄마가 그거 예물로 드리라고 준비한 금목걸이에요. 무려 10돈짜리로요. 저희 엄마가 요즘 유행하는 모델로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셨다고요. 그 10돈짜리 금목걸이는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 드리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시모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금목걸이 연신 만지작거리며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셨죠. 아이고,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다던데 뭘 또 이런 걸 준비했니? 그래도 사돈이 예의를 아시는 모양이구나. 사돈댁이 좀 사시는 모양이지? 너 갈비찜 잘 먹던데 좀 더 내올까? 너 이제 보니까 아주 합격이다, 합격이야. 시모는 갑자기 갈비찜을 더 내오겠다며 일어섰고 그때 갑자기 남편이 시모 손에 들려있던 금목걸이를 뺏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목걸이 받을 자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양심 있지. 이 사람을 그렇게나 무시하던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런 귀한 선물을 드리겠어요? 뭐야? 아, 너 갑자기 왜 이래? 사돈댁이 나한테 주신 선물을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어머님, 이제 와서 제가 합격이라고요? 죄송한데요. 전 어머님이 불합격이네요. 저는 예의도 모르고 정규직 계약직으로 사람 됨됨이를 따지는 분은 도저히 어머니로 모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걸이는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예비 남편에게 목걸이를 전달받아 다시 쇼핑백 안에 넣어버렸어요. 시모는 뼈다귀를 뺏긴 복순이처럼 전전긍긍하며 다급하게 매달리더라고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줬다 빼는 게 어딨니? 그리고 내 손때 묻어서 다시 가져가 봐야 소용도 없을 거야. 사부인이 내 생각해서 주신 걸 다시 가져가면 그게 더 예의가 아니지. 아니요. 저희 엄마도 제가 예비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온 줄 아시면 당장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실걸요? 무엇보다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예 사라졌거든요. 이럴 거면 금목걸이가 아니라 문방구에서 사탕 목걸이나 살 걸 그랬나 봐요. 금도 어울리는 사람한테나 금이죠. 아, 이 목걸이 제가 안 가져왔으면 저한테도 소금 뿌리셨을까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귀한 자식이고요. 저희 부모님이 예물이라고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하신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자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곤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내가 시골 촌사람이라 잘 몰라서 그랬어. 난 그냥 네가 우리 아들 돈 뜯어먹으려고 접근한 줄 알았지 뭐. 계약직이라고 그러기에. 진짜 끝까지 말씀이 심하시네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말은 바로 하랬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제가 먼저 접근한 거예요. 누가 누구 돈을 뜯어먹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얼마나 큰 금방을 하시는지 알기나 하세요? 오히려 저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라고요. 재현아, 진짜 미안하다. 이만 가자. 전 그 즉시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바로 제 뒤를 따르려길래 그런 남편은 다시 자리에 앉혔어요. 전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모습을 봤으면 아주 통곡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빠, 미안한데 나 그냥 가볼게. 난 괜히 모자 사이 회방 놓고 싶지 않아. 나만 가면 될 것 같으니까 오빠는 여기 계속 있어. 그러면서 전 시모의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비 남편도 망설이지 않고 그런 제 뒤를 곧장 따라 나왔고요. 어머니,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며느리 볼 자격도 없어요. 제발 아들내미 파혼당하는 걸 보기 싫으면 예의 있게 좀 행동하세요. 제발요. 저 갑니다. 아마 다시는 먼저 연락드리는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니 이거 다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세요. 고맙게도 예비 남편은 시모 말고 제 편에 서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시모는 그렇게 가버리는 저희 뒤통수에 대고 끝까지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얘들아, 갈 때 가더라도 그 금목걸이는 두고 가야지. 그거 내 선물이잖니. 아유, 나도 아들내가 주는 금목걸이 꼭 차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 내 선물은 두고 가. 시모는 그 와중에도 금목걸이를 도로 뺏긴 게 억울했나 봅니다. 저는 곧장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고 예비 남편도 급하게 차에 올랐어요. 재현아, 내가 정말 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고 미리 말하긴 했지만 저 정도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실 줄은 몰랐어. 오죽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혼을 다 하셨겠어. 친척 어른들도 어머니만 나타나면 자리를 뜨실 정도야. 정말 미안해.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내가 사과드릴게. 아니야. 오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냥 지금은 오빠도 저런 어머님 밑에서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만 드네. 일단 서울로 올라가자. 나 지금은 무조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남편은 제가 운전하는 내내 계속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땐 저도 정말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렇게 그 지역을 벗어나려는데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여기로 내려올 때 차와 남편 휴대폰을 블루투스 연동을 해두었는데 이름이 뜬 걸 보니 시아버님이시더군요. 덕균아, 애비다. 서울에서 잘 내려왔어? 그래, 너희 엄마 집엔 들렸고? 혹시 거기서 자고 올 생각인가 싶어서. 아니면 여기 집에 우리 아들 며느리 잠자리를 봐둬야 하니까. 혹시 뭐 네 엄마 또 사고 친 건 아니지? 그게요, 아버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상황이 좀 그래요. 뭐? 왜? 아휴, 네 엄마가 또 실수한 모양이구나. 거기 옆에 우리 예비 새아가 듣고 있지? 그 옆에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만 내가 대신 사과하마. 행여 기분 상한 게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흘려버려라. 그 옆에 내 말 귀담아 들을 거 하나 없어. 예비 시아버진 제 편을 들어주시며 심을 만나면 홍군형을 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저보다 더 화를 내며 편을 들어주시니 저도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비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고 가버리는 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저 옆에 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다면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님 댁에 가도 될까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얼른 오니라. 내가 사실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운전 조심해서 오고. 그때까지 마음이 완전 개운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비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예비 시아버님은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었어요. 예비 남편과 연애할 때 쌀도 몇 번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예비 시모에게 워낙 당한 게 많아 저도 모르게 약간의 색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나 시아버님이나 비슷한 분이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시아버님 댁에 도착해보니 시모 댁에 갔을 때야 분위기가 여실히 달랐습니다. 일단 시아버님은 골목 입구부터 나와 계시며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덕균아, 세아가, 오느라 고생 많았다. 덕균이 넌 네가 운전하지 세아가한테 운전까지 시켰어? 어서 안으로 들어오거라.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꽤 달라. 근데 우리 세아간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구나. 시아버님은 절 보시며 연신 예쁘다 참하다 하시며 아주 칭찬이 끊이질 않으셨죠. 혹시 제가 추울까봐 미리 보일러까지 빵빵하게 틀어놓으셨더라고요. 누가 보면 집안이 찜질방인지 알겠어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댁에 오니까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이 사람하고 어머니 댁에 갔다가 얼마나 황당했는데요. 어떻게 그 옆에는 아들 며느리 앞에서도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아휴,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세아가 너한테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보니까 그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겠구나. 안 되겠다. 우리 당장 밖으로 나가자. 내가 이 동네에서 최고로 고급인 한우집을 알아. 거기 가서 우리 세아가 밥 좀 먹여야겠다. 예비 시아버님은 그러시더니 곧장 저희 정말 비싸 보이는 한우 전문점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시켜주시던지 1년치 먹을 한우를 그때 다 먹고 온 것 같아요. 세아가, 좀 더 먹지 그러냐? 고기만 먹기 물리면 냉면 시켜줄까? 아니면 다른 식사 메뉴 중에 먹고 싶은 건 없어? 아버님,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러다 살찔까 봐 걱정이에요. 아유, 살이 찌긴 뭐갔죠. 지금 세아가 보면 바람에 날아갈까 걱정이구만. 그러지 말고 실컷 먹고 가. 덕균이 넌 뭐하고 있어? 세아가 앞접시 고기 빈 거 안 보이냐? 예비 시아버님은 정말 제가 바람에 날아가기라도 할까봐 애지중지하시며 연신 저만 챙겨주셨어요. 오히려 남편이 완전 뒷전이었죠. 전 조금 전 시모에게 모욕을 당한 건 벌써 잊어버리고 예비 남편과 시아버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배가 터지게 한우를 먹고 아버님 댁에 들어와서도 과일이며 주전부리며 먹을 걸 잔뜩 챙겨주셨어요. 혹여 제가 시골집에서 자는 걸 불편해할까봐 이부자리 역시 2번, 3번 살펴주셨죠. 세아가, 비록 아직 결혼 전이지만 내가 벌써부터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사돈 어르신 사부인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우리 집처럼 사연 많은 집에 시집 보내시는 마음이 어떠시겠냐. 혹시 사돈 댁에서 우리 덕균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께서도 오빠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거 저희 부모님께서 예물로 준비해 주신 선물이에요. 꼭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말이 나온 김에 저희 부모님이 예비 시아버님께도 전해드리라고 주셨던 금팔찌를 꺼냈습니다. 그 팔찌도 시모와 똑같이 10돈짜리 금팔찌였어요. 이게 다 뭐냐? 아이고, 난 이런 거 못 받는다. 예물이라고 주신 것 같은데 내 이거 마음만 받으마. 난 그저 너희들이 오순도순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예물은 잘 받았다고 꼭 말씀드리고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예비 시아버님은 그러시면서 정중하게 금팔찌를 돌려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전 시모에게 뺏어온 옷걸이까지 다 드리고 싶어졌어요. 전 그때만큼은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팔찌를 채워드렸답니다. 아버님,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거라 꼭 받아주셔야 돼요. 저희도 이렇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아버님이 잘 길러주신 아드님을 저희 집 사이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예요. 예비 시아버님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제 손을 바라보시더니 결국 미소를 지으며 팔찌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받겠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물보다 이렇게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란다. 사돈 댁에 내가 직접 전화 드리마.
전 오히려 예물을 너무나 소중하게 받아주시는 예비 시아버님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언제나 꿈꾸던 시댁 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 이후 잘 시간이 되자 시아버님은 칫솔을 깜빡한 절 위에 그 오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면에 하나 있는 슈퍼문을 두드려 칫솔을 사다 주시기까지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점심엔 장어까지 사주신 거 있죠? 새아가 어젠 고기 먹었으니까 오늘은 장어 어떠냐? 여기 근처의 도시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장어집이 있어. 여기까지 내려온 김에 몸보신 제대로 하고 가면 좋지 않니? 거긴 아버지 생신 때나 가던 곳 아니에요? 이야, 재현이 덕분에 저까지 제대로 호강하네요. 우리 새아갈 본 게 생일만큼이나 축하할 일이지. 넌 가서 열심히 장어골 준비나 해. 덕분에 전 전날 저녁에 이어 그날 점심에도 장어를 배불리 먹고 돌아왔답니다. 아버님, 여긴 제발 제가 계산하게 해주세요. 저 아버님 용돈도 준비 못했는데 자꾸 이렇게 비싼 거 사주시면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는 시애비 마음은 편할 것 같아? 우리 새아가 밥 사주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행여나 지가 꺼낼 생각 말거라. 그렇게 1박 2일 동안 시아버님 댁에 머물러서 전 살이 2kg나 찐 거 있죠. 그만큼 예비 시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고 무사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시아버님은 제게 하셨던 말씀처럼 직접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 부모님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셨어요. 사부인, 제가 전화로만 인사를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혹시 실례가 된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사돈어른. 오히려 서울까지 올라오시게 해드려서 저희가 죄송하죠. 그 팔찐 예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예비 시아버님과 저희 엄만 덕담을 한참이나 주고받으셨고 대화가 한참 무르익자 시아버님은 조심스레 저희 엄마께 무언가를 내미셨습니다. 사부인, 저도 뭔가 답례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저 촌부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건 제 아들을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이니 꼭 받아주십시오. 놀랍게도 예비 시아버님이 건네신 선물은 저희 집에서 드린 것과 비슷한 금팔찌였습니다. 아무래도 사부인께서 전문가이시니 제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10돈짜리로 준비했는데 부디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시아버님의 선물을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만 선물을 마음만 받겠다며 정말 기쁘게 돌려드렸어요. 사돈어른, 제가 어떻게 이걸 다시 받겠습니까? 사돈어른께서 제 딸아이를 친딸처럼 대해주신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돈도 그러시겠지만 전 제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10돈, 100돈짜리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그러니 이 선물은 정말 마음만 받겠습니다. 엄마는 시아버님께 정말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비 시아버님도 고집을 꺾고 마셨죠. 사부인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어떻게 억지로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제가 우리 며느리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그건 허락해 주시겠죠? 시아버님은 그러시며 제 팔목에 금팔찌를 채워주셨어요. 엄마도 그거 막을 수 없으셨는지 결국 웃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저흰 모두 각자의 손목에 마음에 금보다 더 귀한 선물을 하나씩 나눠 갖게 되었답니다. 물론 시모만 빼고서요. 잘난 아들을 앞세워 욕심만 부리던 시모에겐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네요. 전 그 이후에도 결혼 전까지 계속 예비 시아버님께만 연락을 드리며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제가 시모와 연락을 끊으니 시누이하고도 자주 볼 기회가 많아졌어요. 저희 시누이도 시아버님 성격을 닮았는지 참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새언니, 결혼 전에 신부들 피부 관리 많이 받는다면서요. 제가 주변에 먼저 결혼한 언니들한테 물어물어서 좋은 샵으로 예약해뒀어요. 이건 시누이가 주는 결혼 선물이니까
대신 저랑 같이 가서 받아요. 아가씨, 그런 마사지 엄청 비싸다던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아가씨 결혼할 때 진짜 최고급 혼수로 선물할게요. 에이, 그건 저희 오빠한테 삥 뜯을 계획이 다 있어요. 가만,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니까 그러면 언니한테도 선물 받는 게 되려나요? 그러면 순수하게 오빠 용돈 내서 삥 뜯을게요. 그러면서 신우의 표정이 얼마나 결연해 보이던지 그 표정을 보고 저도 한참이나 웃었답니다. 물론 결혼 준비라며 시모와 연락을 아예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방패막이가 돼준 것도 저희 신우이랍니다. 혹시 엄마한테 전화 안 왔죠? 혹시 우는 소리 하시면서 전화 와도 절대 받지 마세요, 새언니. 아니다. 아예 차단하세요. 그거 그 못 받은 금목걸이 생각나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누가 보면 하나 있는 딸이 참 냉정하다고 하시겠지만 이건 우리 엄마를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본 사람이면 오빠나 저나 왜 이렇게까지 하는 줄 이해한다니까요. 저도 시댁 식구들이 먼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걸 보고 결혼식에 시모를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멀쩡히 살아계신 시모만 결혼식에 부르지 않는 건 도저히 못할 짓 같았거든요. 남편이 지금은 먼저 나서 안 불러도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빠, 나 진짜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아무래도 결혼식장에 어머님을 모셔야 할 것 같아. 당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후회할 것 같아. 나도 며느리 도리를 다해야 어머니께 당당하게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정말 괜찮겠어? 내 입장 때문에 그런 거면 난 괜찮아. 그래도 막말뿐인 우리 어머니를 나보다 더 생각해줘서 고마워. 난 언제나 네 선택에 따를 거야. 전 고심 끝에 시모를 결혼식장에 모셨습니다. 저희 엄마 화촉 점화도 하시고 시아버님과 나란히 혼주석에 앉혀드렸고요. 물론 두 분은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셨지만요. 시모는 결혼 직전에 남편과 신우에게 잔소리를 꽤나 들으시고 결혼식 내내 잔뜩 귀가 주고 가만히 앉아만 계셨어요. 전 그런 시모가 조금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옆에 있던 신우이가 절 번쩍 정신 차리게 해주었어요. 새언니, 엄마 표정 보고 속지 마세요. 저거 연기예요, 연기. 지금 하객들도 있고 사돈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저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 쓰지 마세요. 알겠죠?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 내내 조용하시던 시모는 식이 끝나자 넌지시 축의금이 얼마나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하객 중에 내 손님도 많을 텐데 나한테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많이 달라고는 안 그럴 테니까 딱 4분의 1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괜히 장인 장모님 들으실까 봐 무서우니까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 손님이 어딨어요? 친척 어르신들도 어머니 얼굴 보자마자 바로 식사하러 가셨잖아요. 다행히 남편이 알아서 자르는 바람에 축의금 소린 쏙 들어가고 말았네요.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시모는 종종 전화를 걸어와 왜 시아버지와 본인을 차별하냐고 대놓고 서운해 하셨어요. 아니, 너희도 정말 너무하다. 너희 시부만 부모고 난 사람도 아니냐? 왜 나한테 전화 한 통이 없어? 설마 너 아직도 그때 그 금목걸이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넌 참 속도 좁다. 어머님, 전 속이 좁아서 이번 명절에도 아버님 댁에만 들릴 것 같아요. 아버님 댁에 가면 쌀도 주시고 유기농으로 기른 상추니 깻잎이니 그런 것도 하나를 안겨주시거든요. 어머님 댁에 가면 저만 쫄쫄 굶고 올 텐데 제가 배가 고파서 어떻게 가겠어요. 결혼하고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시모와 저희 부부 사이는 이렇게 냉랭하기만 합니다. 가끔은 남편에게 미안해서 저 빼고 혼자라도 시모를 뵙고 오라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안 간다고 저보다 더 싫은 내색을 보입니다. 때문에 전 명절날이나 생신날 시아버님 댁에만 방문하고 있고요. 새아가, 이거 네가 좋아한다는 그 뭐냐, 치즈 케이크다.
이거 읍내 가서 몇 번을 물어서 사왔어. 이거 맞지?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데 우리 축하 파티라도 해야지. 얼마 전엔 제가 드디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시아버님이 그걸 들으시고 직접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셨어요. 전 시모가 그렇게나 좋아하던 정규직이 된 거죠. 정규직, 비정규직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만. 그래도 네 시모한텐 얘기하지 마라. 또 무슨 난리를 칠까 무섭다 아주. 세아가 너 그 목걸이 아직도 잘 가지고 있지? 행여나 네 시모에게 뺏기지 말고. 네, 그럼요 아버님. 그 목걸이는 잘 간직해뒀다가 나중에 저희 아이 태어나면 녹여서 선물해 주려고요. 뭐 나중에 아이가 물으면 친할머니가 해준 선물이라고 하죠. 참 우리 며느리 속도 넓다. 속도 넓어. 우리 며느리가 대인배야 아주. 저희 부부와 시아버님은 그러면서 서로 빵 터져 웃고 말았습니다. 새삼 이렇게 살다 보니 시모 때문에 웃을 날이 오기도 하네요. 그 뒤로도 저희 가족은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축하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과 전 언제나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자고 다짐하고 있어요. 요즘엔 슬슬 아이 가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에게도 가족끼리 다투고 얼굴 붉히며 사는 모습보단 언제나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응원해주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기도 하고요. 옛날에 어느 집이나 가훈을 가와 만사성으로 적어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말 같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저희 시모의 막말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정다운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를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